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윤도사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공 특무비사 네 번째 이야기, 신들린 혓바닥 갈상제 사건입니다. 이 갈상제라는 사람인데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그 중공 특무기관에 잡혀 들어와서 어떻게 뭐 처음에는 막 잡아떼고 뭐 버티다가 어떻게 막 미혹이 돼서 다 불고 처형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실전 특무 공작이에요.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진한파입니다. 그렇게 나는 싫어 싫어 하던 사람이 막상 실전에 배치해서 멍석 깔아주니까 아주 붕붕 날더라고. 이 앞전에 그렇게 빼던 게 다 내숭이었다니까요. 괜히 그 중공특무본부에서 이 사람을 실전 배치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편에서는 이 중국 공산당 혹은 이제 공산 정권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 꼬셔서 미혹하는지 그 샘플이라 할 만한 정말 그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어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 국내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공특무기관의 수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서적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말 보기 드문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나는 장동무를 도와서 포동 봉현 지주 갈상제의 국민당 특무 은닉 사건을 취급한 바가 있었다. 갈 씨는 그 당시 불과 30여 세의 젊은 약제사로서 항일전쟁 시절에는 국민당의 특무기관인 CC단과 군통국에 각각 관계를 가지고서 일본군과 왕정위 정권을 상대로 지하투쟁을 하던 애국자였다. 그는 약제사인 관계로 주로 독약과 마취제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공작을 했으나 항일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로는 부패하고 무능한 국민당 정치에 큰 환멸을 느낀 나머지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다시 약종상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해가 이번에는 공산당의 손에 소위 해방이 된 이후로 불과 한두 달의 짧은 시일밖에 안 되었지만 인간성 없는 그네들의 무지막지한 폭정을 눈앞에서 보고는 울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격분한 나머지 공안국에다가 약지사의 등기조차 아니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전 국민당의 특무기관에 5년 내지 10년 동안 근무하였던 노동 경험자들도 국민정부가 대만으로 철퇴한 때에 공산당의 사탕발림의 기만 선전에 속아 넘어가 공산치하에서 다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도 어리석은 자는 공을 세우고 출세를 해보겠다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공산당의 세계로 되고 보니 그 전에 그들이 정권을 선하게 쥐기 전에 행하여 오던 그럴듯하던 모든 선전은 전부가 정권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허위요 선전이었던 것이며 일종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인민을 위한다는 공산당도 국민당에 비교하여 볼 때 별로 신통한 체조는 없었으나 몇 가지의 특장은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네들은 국민당에 비하여 규율이 엄격했고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끈기 있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다. 국민당은 조직의 형식은 갖추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교육과 훈련이란 명색은 있었으나 실제로 그대로 행하지를 못했었다. 그놈들의 조직이 독재적이거나 또 그놈들의 교육과 훈련이 강제적이요 기만적이었거나 아니거나 간에 일종의 과학적이요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서 실질을 추구하고 생명이 발랄하게 약동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문화운동, 청년운동, 부녀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등 모든 운동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나날이 커지고 굳세어지고 전진하고 있어 낡은 세력은 헌 담벼락같이 무너져가고 새 세력은 싱싱하게 자라가고 있었다. 그 인간성을 무시하는 무자비하고 악독한 공산 폭도들의 세력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갈씨는 커다란 공포와 불안감과 근심 속에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어느 날 갈씨는 고향 땅의 농장에로라도 가서 몸을 숨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였다. 밤중에 떠날 신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옛날 갈씨의 상관이었던 한 종씨인 갈씨와 부씨가 찾아와 자기들은 공산당 놈들에게 붙잡혀야 되었으니 몸을 좀 숨겨달라고 구명을 간청하여 왔었다. 갈씨는 꼭 같은 처지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죽거나 살거나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밤으로 그네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의 농장으로 떠났던 것이다. 그네들은 독립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야밤 삼경에 남몰래 농장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의 눈은 손쉽게 그들을 적발하였다. 말하자면 갈씨도 고향의 무지한 농민의 눈에
정체가 발각되어 붙잡혔던 것이다. 갈 씨는 그네들을 데리고 농장에 숨어 있었으나 곧 동리의 농회원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물론 갈 씨는 농장 안에 숨은 후 대문 밖에는 한 발도 출입을 아니하였으나 남자는 그 한 사람뿐이고 그 밖에는 처자밖에 없었다. 그전부터 독립 사람들은 항일전쟁 당시에 그가 특무 공작을 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었다. 또 그의 친척이나 가족이래야 적친과 숙질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는 감출 도리가 없었다. 다만 그 당시 공산당은 권력을 잡고 통치하기 시작한 시간이 얼마 오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적친까지의 청산과 투쟁에는 손이 미치지 못했을 따름이었다. 원래 갈씨의 성품이 평소에 별로 말이 없으며 떠들지도 않고 어깨를 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시골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항일전쟁의 승리 이후 어떤 친구와 같이 합자하여 상해에서 조그만 약방을 차려놓고 약장사하는 약제사로서 별로 독립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었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약제사니까 되게 가끔 시골로 돌아와 있을 때에 혹시 독립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든가 배가 아파서 고통할 때 또는 풀을 베고 나무를 하다가 손이나 발을 다쳤을 때 약을 주기도 하고 간단한 치료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독리에서 인심을 잃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지주라는 신분과 과거의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한동안 특무 공작을 하였다는 것만은 감출 도리가 없었다. 중공놈들의 이론에 의하면 그는 지주요 반동분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공산당의 적성분자로서 숙청과 투쟁의 대상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리의 농회가 창립된 지 얼마 오래지 않아 그는 숙청의 대상으로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경제공사를 하기 시작하여 양곡을 징발해가고 기증을 시키기도 하였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감시원이 내왕하였으며 밤중에 개 짖는 소리만 들리면 벌써 청문대원 놈들이 담을 넘어 들어와 뜰 안과 광속 같은 데 숨어 있었다. 감시원이 밤낮 윤번제로 교대해가면서 감시를 했고 들창 밑이나 담벼락에 귀를 바짝 대고 비밀히 방 안에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기도 하고 동정도 살피었다. 심지어 부부간의 이불 속 이야기까지도 청문대원들이 엿듣고서 세밀하게 보고를 올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청문대원 놈들은 분명히 갈상제의 집안에서 몇 사람의 남자 목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그대로 농회장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그 이튿날 일찍 농회장은 갈상제를 농회에 불러놓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갈동무, 어젯밤 몇 시에 집에 들어왔소? 어느 촌문으로 들어왔소? 어떻게 동무는 민병에 순찰대에 걸리지 않았소? 손님을 데리고 가서 투숙시키고 있지 않소? 갈씨는 마음속에 농회장이 꼭 자기가 두 사람의 타향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 것을 모두 알고 하는 수작인 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그것을 사실대로 보고한다면 대단히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할 것이므로 시치미를 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회장 동무 그건 오해요. 천만에 나는 동문으로 들어왔어. 웬일인지 공교롭게도 민병 순찰대를 만나지 못하였지요. 틀림없이 난 혼자 돌아왔어. 갈씨의 말이 채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농 회장은 아래 위로 갈씨를 한번 힐끗 훑어보고 나서 헤헤 동무 나는 지금 당신 체면을 보아 겸손히 말하는 거요. 그러지 말고 동무 솔직담대하게 터놓고 말하는 것이 좋소. 이렇게 꼬리를 잡힌 갈씨는 그래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농 회장은 갈상제의 동정을 계속해서 구정부에다 보고하는 동시에 일면으로 더욱 엄밀하게 내탐을 진행시켰다. 3경이 넘은 밤중에도 문 밖에 일기청만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근심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택수색을 당할 것이 두려웠다. 그는 생각도 못해 사흘째 되는 날 밤에 그 동리에서 오래 살고 있는 중농 성분을 가진 당질과 상의를 한 결과 그 두 사람의 친구를 당질 집에 며칠 동안 숨겨두었다가 2, 3일 내에 그 조카를 시켜서 친척의 어선까지 데려다 주어 3, 4일 내로 다시 상해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다. 구정부에서는 간부 한 사람을 비밀히 그 촌으로 보내 밤중에 농회에서 회를 열고 토의한 끝에 가택 수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정부의 간부란 놈은 한 무리의 민병대원을 인솔하고 농회장을 선두로 갈씨의 집을 포위하고 나서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를 하였으나 숨어있는 사람은 잡지 못했다. 비록 사람은 색출해내지 못했으나 2층의 방 구석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는 잡히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 2층 방 구석에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미줄이 그물같이 쳐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깔고 앉았던 흔적, 가래침이 말라붙은 흔적 등이 있어 비록 현장에서 사람은 못 붙잡았으나 최근까지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잡게 되었다. 갈 씨와 그 부인은 상당히 준엄한 신문을 받았으나 모두 함구불안하였다. 갈 씨의 조카도 이 소식을 듣고 겁을 집어먹고서 친척의 어선으로 도망가 숨어버렸다. 구정부에서는 갈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안 되어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날로 곧 현 공안국으로 압송하였던 것이다. 때마침 평소에 상해 공안부와 매일 정보 연락이 있는 현 공안국에서는 공안부로부터 갈 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였다. 본시 금릉 동로 백룡약국 지배인 갈상제는 평소에 교우관계가 복잡하고 행동이 수상하므로 비밀리에 감시 내탐 중이었으나 수일 전에 돌연 종적을 감추었는데 점원의 말에 의하면 어떤 친구 두 사람과 같이 봉현현 교정촌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그 행방을 엄밀히 내사하여 수시로 보고하라. 바로 이 정보는 방금 구정부에서 입수한 정보와 전후가 꼭 부합되므로 갈 씨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보였다. 그러나 완강한 그는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자기가 데리고 도망한 친구에 대하여서는 말할 것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가 과거에 국민당 정보기관에 가담하였던 반동 경력에 대하여도 한사코 실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해시의 공안부에서는 그를 67호로 압송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그가 3층으로 압송되어 왔었을 때 마침 나는 장, 왕 두 동무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밥을 씹고 있다가 그대로 삼키고 나더니 장의 귀에다가 입을 가까이 대고 무어라고 수근거렸다. 장은 왕의 귓속말이 끝나자 곧 일어서서 나가더니 얼마 안 되어 감금되어 있던 갈 씨의 어깨를 부축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동무아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죠? 우리들끼리는 상관없으니 동무 여기서 우리랑 같이 우선 식사나 합시다. 아이고 이거 반찬이 별반찬 않아가지고 천만에 어서 드십시오. 난 괜찮습니다. 동무 사양 마시오. 관계없어. 오늘에 있어서는 동무가 우리들의 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내일에 어쩌면 우리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될지 누가 알겠소. 동무 우리 충북 공산당은 장개석 일당과는 다르고 우리들은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오. 가령 동무께서는 나쁜 일을 하였을지는 몰라도 솔직하게 실토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만 한다면 아무 일 없소. 그리고 과연 동무께서 나쁜 일을 한 것이 없을 땐 우리 하급기관의 동무들이 일시의 오해로 그런 것이니 우리들이 분명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일 때는 더욱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오. 아니 근데 동무 그 손 잔등하고 목 또 그 얼굴 상처는 어찌 된 일이오? 그건 봉현현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말이요? 이런 시골 하급 간부 동무들이 너무 심했는데? 이건 정책 위반이야. 우리는 꼭 시정해야 돼요 이걸. 동무 말이 옳소. 우리들은 이런 건 반드시 시정해야 돼요. 동무 잠깐만 기다리시오. 우리 식사가 끝난 대로 곧 의사를 불러올 테니. 왕동무는 식사를 끝내고 수저를 놓자마자 전화통을 들고 의사에게 빨리 67호로 왕진을 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갈치는 뜻밖에도 이와 같이 인간미에 넘치는 친절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눈물을 흘릴 지경으로 감사하였다. 그리고 그자는 붙잡히기 전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공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억측과 증오, 또 이번 붙잡힌 후에 자기 고향에서 시골 간부놈들에게 당한 악독한 고문 때문에 가슴속에 꽉 차있던 원한이 그 친절한 말 몇 마디에 봄눈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이 느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공산당의 사탕발림인 여러 가지 선전이 전년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하는 뉘우침을 가질 정도였다. 따라서 그의 얼굴에는 사뭇 감동한 표정이 흘렀다. 식사가 끝난 뒤 얼마 안 되어 곧 의사가 왕진을 왔었다. 나와 장동무는 곧 그에 대한 안건을 검토하고 의사의 뒤를 따라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갈동무, 의사가 이렇게 약을 지어 가지고 오셨으니 이걸 잘 복용하시고 또 상처 위에 바르십시오. 불행 중 다행하게도 상처는 피부에 끝났으니 별로 관계는 없을 것이오. 우리들은 벌써 상부에 보고하여 동물을 봉현현에서 그토록 고문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였소. 그 사람을 처분케 하지 마십시오. 죄는 내게 있으니까 내가 벌받는 것은 응당하오. 아니 글쎄 그건 동무에 국한된 개인 문제가 아니오. 우리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문제인걸요. 왜냐하면 혁명이라는 것은 결코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하물며 또 동무께서 반드시 우리의 복수 대상이라고도 속단할 수 없지 않겠소? 다만 우리는 모순된 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인민들끼리 서로 불평과 불만 없이 살도록 하자는 것이니까.
국민당 놈들과 같이 마구 사람에게 고문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거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죽을 죄 졌으면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면 그만이지. 개인적으로 남을 괴롭힐 거야 어디 있겠소? 이쯤 구수하게 그럴듯한 이론을 펴놓으니까 내 말의 마디마디에 담긴 뜻과 기분이 마치 마른 해면이 물을 한박 빨듯이 그의 내장으로 스며들어 심장을 흔드는 것이 감동된 그의 표정과 태도에 역력히 엿보였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층 더 깊이 그의 심장을 두들기기 위해 말을 계속하였다. 글쎄 그렇지 않소? 방금 내가 동무에 관한 안건을 뒤져보았는데 봉현현과 상해 양쪽에서 수집된 동무의 반혁명 역사와 최근의 활동사항을 종합해보니까 자료는 충분하오. 그러나 사람이 죄악을 범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시대라는 것이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만일 동무같이 총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서 성장했더라면 그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달라졌을 거 아니오. 아마 모르긴 해도 동무는 범죄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의 위대한 인민의 공신이 되었을 것이오. 내가 보기에 동무는 아직도 젊은 분이니 회오를 하여 이 기회에 아예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시고 새 길을 걷는다면 앞길은 원대하고 광명이 빛날 것이오. 이런 나의 설득 공작을 받고 있는 갈씨의 표정과 태도에서 나는 그의 내부의 동료를 충분히 엿보았다. 그래서 나는 열을 가하고 인간미를 풍겨서 설득에 박차를 가는 거죠. 새 시대에 새 생각으로 살기 좋은 인민의 새 나라를 세우려니까 인재가 무척 필요할 거 아니겠소. 우리 중국 공산당은 약 반세기 동안 그 반동 세력과 싸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소름을 겪어왔소. 그야말로 오늘을 맞기 위해서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겠소.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백성의 괴로운 곳, 슬픈 곳, 아픈 곳, 좋고 싫어하는 곳을 잘 알고 있지 않겠소? 역시 동무는 우리 5억만 동포 중에 한 사람으로 지성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좀 더 우리 인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과 의욕이 있지 않겠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한 번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될 거 아니겠소? 갈동무, 이 기회에 동무 같은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왜 어두운 길로 가야 하오? 깊이 잘 생각하시오. 내가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아마 오늘은 동무께서 매우 피곤한 모양인데 마음 놓고 푹 쉬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오. 이럴 때 과연 나는 나를 위하여 또 지금까지 불행했던 중국 인민을 위하여 또 위대한 조국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과연 내일부터 나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이것 보시오. 과연 동무께서 굳게 새로운 결심을 하고 우리와 같이 한 길로 걸어간다면 그건 곧 자유가 회복되고 혁명의 가담에 입공속죄할 수 있고 빛날 것입니다. 동무에겐 전무후무한 좋은 기회이니 깊이 반성하고 솔직하게 자백을 하시오. 다행히 나 같은 사람과 만났으니 더 좋지 않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수집된 자료와 정보에 의해서 반혁명 판단법에 의해 두말 없이 곧 사형에 처할 것이오. 동무. 우리 공산당의 안건 처리는 아주 빠르오. 절대로 국민당과 같이 우물쭈물하고 흐리멍텅하지 않소. 과연 이제 동무가 희망에 빛나는 광명의 길, 영광의 길을 걷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화약을 쥐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어리석게도 암흑의 길을 택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갈동무 자신을 위한 문제니까요. 3, 4일 내로 깊이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오. 앞으로 동무께서 최후의 태도를 결정할 때까지 우리들은 동무를 손님같이 대접할 거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적인 동무가 혹시 또 내일은 우리와 같은 혁명 통지가 될지 누가 알겠소? 어쨌든 동무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자학하여 개죽음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영광된 인민혁명에게 새로운 운명의 창조의 길로 달리게 할 것인가 하는 그 운명의 기로에 서 있소. 이제 나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동무에게 한마디 진정한 이야기를 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조금도 동무에게 그 무엇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소. 여전히 묵묵히 나의 말을 듣고 있던 그는 이런 화술법이 우리 공산당 동무들의 하나의 설득 기술이요 투쟁 기술인 것은 조금도 모르고 완전히 마음이 흔들렸으나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될 수 있으면 자신의 마음속의 변화를 엿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이런 찬스를 놓칠 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다시 실내에 있는 침대와 의자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여보, 갈동무, 읽어보시오. 이건 더블베드고 이건 단목 의자요. 문은 안 닫아도 좋으니 마음대로 위생실로 가서 목욕도 하고 수염도 깎으시오. 이제부터 동무도 우리들 옆방에 같이 있게 되니 뭐 속담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지 않소. 2층이 사무실이니까 뭐 자주 오르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다가 펜과 종이를 두고 가니까 조만간에 동무의 마음을 숨김없이 자백서에 써주시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나중에 인민으로부터 거절당할 거요. 나의 이 같은 말끝이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장동무는 그에게 앨범을 들춰 보여주었다. 이걸 보시오. 이건 내가 국민당 군통국의 두목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 저것은 왕동무가 중통국의 두목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오. 사실을 말하면 우리들도 이게 얼마 전에 국민당의 특무기관으로부터 넘어온 사람이오. 말하자면 동무나 우리들은 모두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지. 단지 여기에 구별이 있다면 누가 며칠 먼저 오고 뒤에 왔느냐 하는 것밖에 다른 게 없는 것이오. 그저 솔직하고 깨끗이 자수를 하고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투쟁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은 우리들을 자기네 사람들과 꼭 같이 대우를 해주오. 그렇기 때문에 동무께서는 자백서를 쓰는 데 대하여 조금도 다른 생각이나 염려를 하지 마시오. 우리 두 사람이 보증을 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사실대로만 쓰시오. 그러면 곧 자유가 회복될 것이오. 오직 노력하여 입공속죄한다면 우리 두 사람과 같이 동무의 광명한 전도는 보장할 수 있어. 이것 보! 이 사진에 나와 왕동무의 사진이 같소 안 같소? 같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찍은 지가 오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갈동무, 어디 이 사진 가운데 잘 아시는 친구가 있어? 아니요, 없어. 난 이 사진 가운데 잘 아는 친구가 없습니다. 갈동무, 관계 없지 않소? 왜 그렇게 신경 과민한 반응을 보이시오? 에? 동무, 좀 쉬면서 잘 반성한 데 쓰도록 하시오. 자서전과 최근의 활동 상황을 잘 생각해서 자세히 쓰란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끼리 모여 단란하게 살도록 하시오. 자, 동무, 그럼 편안히 주무셔. 해? 내가 그에게 마지막 말을 던질 때 그는 크게 감동된 바가 있는지 눈시울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그와 헤어져서 우리 방으로 돌아온 뒤 장동무는 매우 기뻐서 진동무 참 잘했소. 나는 진동무의 재치와 단수에는 두 손을 바짝 들었어. 설국기술과 능력이 보통이 아니란 말씀이요. 내 예측으로는 그 완고 덩어리도 앞으로 3, 4일이면 꼭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아직 그는 정치적 경험이나 공작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우리들의 속임수에 견디어 배기지 못할 것이오. 오늘 첫날 첫 대면에 그 정도인 어쨌든 진동무는 무소불통이고 느슨느날해. 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 웃었다. 개새끼들 아니야 진짜 이거. 그 이튿날 점심때 나는 또 장동무와 같이 그의 방을 찾아갔다. 그때 근무원이 그의 1인분의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계란볶음과 한 접시, 고기볶음과 한 접시, 또 고깃국이 한 사발이었는데, 이런 대접은 혐의자나 범죄자에게 기만 신문이나 유도 신문을 하는 단계에서 상부로부터 결정되어 있는 우대 식사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동무를 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동무께서 드시는 식사는 우리들의 식사보다는 좀 나을 것이오. 오늘 아침 나는 상부에 보고할 때도 이미 동무께서는 충분히 반성하는 표시가 있다고 하였으니 동무에게 더욱 우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같소. 내가 동무에게 바라는 것은 동무께서 나와 상부의 이 같은 동무에 대한 호의에 배반함이 없도록 하여 주길 바랄 뿐이오. 나는 일부러 부드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그에게 하룻밤 하고 반나절을 반성한 결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도 매우 친근감을 느끼는 목소리로 나에게 좀 더 생각할 시간의 여유를 주십시오. 나도 동무들의 호의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는 아무런 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정신적인 동요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어떤 불안과 공포감에 저해되고 있는 것 같았다. 좋소. 다시 한 번 더 동무에게 생각할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은 좋으나, 하지만 사실상 사상상으로 무엇을 더 생각한단 말이오? 지금 동무께서는 우리들도 옛날 국민당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백을 시켜놓고선 그 뒤에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소. 만일 우리가 동무 같은 사람 한 사람쯤 죽이려면 그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오. 아니? 동무께서는 국민당의 특무로서 반영병 운동에 가담했었으며 2명의 국민당 특무분자를 고향에 감추어두고 불법적 활동을 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무의 실토를 듣지 않고 자백서 한 장 없이 당장 총살할 수 있는 거요.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그전 국민당의 썩은 사회, 부장한 사회를 새롭고 올바르고 살기 좋은 사회로 개조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지, 결코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오. 우리는 사회 문제가 사람을 죽임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동무에게 솔직하게 요구하는 것은 첫째로 사상투쟁의 진행이요.
동무의 과거에 대한 과오를 세밀히 검토하고 그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게 한 후 그 인정된 과오를 고치고 용감하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둘째로 동무의 자백에 의하여 동무의 최근의 불법적 활동 사실과 또 그 두 놈의 국민당 특무를 어디다 감춰둔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동무에게 추궁하는 것도 우리가 더욱더 그 무엇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무에게 입공 속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나 동무께서 솔직하게 자백을 안 할 때는 첫째로 동무는 어디까지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함이 없이 끝끝내 반동하려는 완고분자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되고, 둘째는 그런 태도는 동무가 당연히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고 공산당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겠으며 입공속죄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결의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반면으로는 동무는 자연 계속적으로 반혁명 활동을 할 결심을 표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자 동무 좀 생각해 보시오. 만일 전자와 후자같이 두 가지에 같지 않은 방향에 있는 자를 만일 동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면 그때 동무는 어떻게 하겠소?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일 경우에 동무께서는 당연히 그를 엄중 처벌해야겠죠? 동무 어떻게 생각하시나? 왜 말이 없어? 그거야 마땅히 엄중 처단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단 말이오. 어디 동무 마음대로 얘기해 보시오. 어서. 하지만 참말 동무들께서는 과거지사는 묻지 않고 입공속죄를 요구하는가요?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반문하면서 긴장과 흥분 가운데 두 눈을 둥그렇게 뜨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그는 나의 은근한 위협과 공갈에 기가 푹 꺾인 모양이었다. 동무께서도 잘 알겠지만 본래 우리 공산당은 외침과 실천이 일치하는 법이오. 이 점에 한해서는 조금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전적으로 보장할 터이니 솔직히 자백하시오. 그럼 동무의 소호대로 과거는 묻지 않기로 하고 입공을 하면 반드시 상은 드릴 것이니 동무 조금도 주저할 것 없이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오. 나에게 승낙하는 말씀이오. 속담에 쇳불은 당김에 뽑으라고 아예 오늘 취침 전까지 나에게 자백서를 써서 내시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 또 뭘 생각하오? 무엇을 주저하나 말이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내 한번 써보기로 하지요. 그의 불만과 근심의 절반은 해소된 것 같았다. 이와 같이 나와 장동무는 갈씨에게 기만적인 설복 공작과 위협 공간을 번갈아가면서 끈기있게 계속하였다. 끝내 그날 밤 늦게 그는 나에게 자백서를 한 통 제출하여 왔으나 그 가운데는 오직 항전기간에 불타는 애국 열정을 가지고 국민당 특무공작에 가담했었다고 간단히 썼을 뿐 그 자신의 최근의 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희미하게 써있었다. 우리의 끈덕진 기만수단과 위협 공간은 마침내 그의 강철 같은 결심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는 사흘 만에 또 한 통의 자백서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만족한 것은 못 되었다. 거기에는 오로지 최근 우연히 어느 날 가로상에서 과거 특무기관에 같이 있었던 친구 두 사람을 만나 자기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이틀 동안이나 같이 놀았으나 일시 소홀했던 관계로 촌 간부에게 보고를 하지 못하였더니 그 두 사람은 어디로인가 행적을 감춰버리고 말았다고 써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 갈모와 부모의 성명을 썼었는데 그 자들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중요한 대상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은행표 담배를 한 볼씩 사서 갈씨의 방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가끔 차도 사환에게 보내주었다. 사흘째 밤에는 그에게 구운 돼지고기를 반근이나 보내고 나와 장동무는 툭툭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동무, 과히 불편한 것은 없어? 음식이 구미에 맞는지요? 무슨 불편한 일이 있거든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오. 어쨌든 동무, 이 기회에 잘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깨끗이 자백을 하면 아마 며칠 후에는 고향 봉현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어린애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우리들은 이와 같이 가전 수단을 다 써서 전후 5번이나 자백서를 받아가지고 보충시켜 보았으나 장과 왕동무와 나는 세밀히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장동무의 무시무시한 위협 공갈과 나의 기만적인 설복 공작과 회유 수단으로 겨우 그의 입으로부터 갈과 부씨의 은닉장소를 실토시키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곧 봉현현으로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갈씨의 부인과 그의 당질 부인을 같이 체포하고 그네들의 실토와 안내로서 갈씨와 부씨도 무난하게 체포하여 상해로 압송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갈과 부 그 두 놈을 호되게 고문을 한 결과 그놈들의 실토에 의하여 놈들의 일당 30여 명을 일망타진하였으며 그 두 놈은 수갑을 채워 남시장 간수소로 이송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후 4, 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계속해오던 그 갈씨 사건은 뿌리를 뽑아버리고 말았다. 그 사건은 일단락짓고
상해 해방일보에 정식으로 그 사건을 공포하였으며 그 뒤에 갈상제 등 10여 명은 모두 왕령의 손에 총살되고 말았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 67호실에서 귀빈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을 때는 자기 앞에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닥쳐오리라고는 아마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이런 것이 즉 소위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인 호소와 실천 집행에 일치된 진상인 것이며 범죄자에게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입궁속죄만 하면 출세하고 살 수 있다는 기만적인 설득 공작의 좋은 표본인 것이다. 또한 이런 것이 오늘날 상해 67호 살인 복마전의 실상이었던 것이다. 와, 저는 진짜 이번 편 읽으면서 정말 와 이런 개새끼를 봤나. 이게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누가? 진한파. 예?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못한다 못한다 싫다 싫다 싫어 싫어 뭐 내 손 떨더만 이게 멍석 깔아주니까 붕붕 날잖아 완전히. 근데 보시면 이 갈상대라는 사람은 이제 항일 전쟁 그러니까 중국 중일 전쟁 시절에 이제 국민당 특무로 활동을 했던 일본에 대항해서 이제 투쟁을 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항일 투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국민당 특무였다, 지주였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반동으로 몰아서 처단하잖아요. 응? 독약과 마취제를 이용하는 특수 공작을 했다. 아주 꽤 멋진 특무였습니다. 이 사람도. 등기. 이 등기라는 거는 이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이제 공산당 당국에 자기가 이러이런 직업이라고 등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직업란에 이 사람이 국민당 특무인데 등록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특무 등기를 안 한 사람들은 또 이제 1차적으로 다 색출해서 잡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당 기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냥 계속 쭉 국민당 정부랑 같이 행동을 하는 게 좋아.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공을 세우고 출세를 해보겠다고. 진짜 짱깨들 보이스피싱은 진짜 아이고 유서 깊은 겁니다 정말. 근데 이 부분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 지금도 우리나라 좌파 우파에 비교할 만한 특징인데 엄청나게 규율이 엄격하고 강력한 조직과 끈기 있는 세뇌 교육과 훈련 이게 공산당의 특징입니다. 국민당은 뭐 조직도 뭐 형태만 있고 그렇게 막 체계적인 것도 아니고 교육도 훈련도 좀 흐리무탕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파 조직의 특성도 좀 이런 것 같아요. 뭐 조직이 독재적이든 교육과 훈련이 강제적이든 기만적이든 간에 뭔가 되게 막 실무적인 투쟁을 하고 뭔가 막 활기가 넘치는 이런 게 좌파들의 특성입니다. 아 진짜 이게 벌써 70년 전이었다니까. 이 좌파 공산당들 특징이 정말 유구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공산당 감시 체제가 이제 좀 드러나는데 소리를 엿듣는 이 공작원들이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뜰 안에 뭐 광 속에 숨어 있고 와 이게 방식이 아날로그일 뿐이지 70년 전부터 중국 공산 정권이 빅브라더 스마트시티 판옵티콘 원형 감옥에 이런 베이스를 깔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방식이 아날로그일 뿐이죠. 이게 정보화되고 전산화되고 첨단 기술화 과학화된 게 지금의 스마트시티일 뿐이에요. 아이고, 차라리 자기도 그냥 어선을 타고 같이 대만으로 째던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금릉이라는 것은 난징의 옛날 명칭입니다. 고유 명칭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개드립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진짜 완전히 오랜 친구 만난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리 중국 공산당은 장개석 일당은 다르고 뭐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고? 어? 아이고. 완전히 어르고 뺨치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년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아이고. 이거 보시면은 진짜 사람을 어떻게 미혹을 하고 어르고 달래는지 진짜 이게 거의 무삭제 감독판 블루레이로 나옵니다. 응?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진짜 거의 반동분자 한 사람 설득하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 진짜. 이게 작정하고 덤비는 놈한테는 당해낼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응? 공을 세워 죄를 씻어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안건 처리가 매우 빠르다. 국민당 같이 흐리멍텅하지 않다는 거. 어? 할 말 다 해놓고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런 화법이 공산당 특무들의 이런 설득 기술, 투쟁 기술 아예 교범에 있는 내용인가 봅니다. 예? 그리고 더 음, 아니 국민당 특무기관에서 귀순해온 게 아니라 이 새끼들이 원래 공산당 특무인데 이중간첩 노릇 한 거잖아요. 국민당 특무기관 안에 이제 위장 취업해가지고. 근데 낚을 때는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예? 나처럼은 귀순해 이러니까. 예? 우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깔깔 웃었다. 우리들의 속임수에 배겨나지 못할 것이. 진동무는 무소불통이고 능수능란해. 재치와 단수, 설복 기술과 능력이 보통. 왜 진한파를 죽자 살자 실무 공작에 투입할 했는지 아시겠죠? 개새끼야 이거 진짜 웃음이 나오던가 그래놓고.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식사 메뉴까지도 딱 체계적으로 정해가지고 이게 나온다는 게 그냥 무서운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 속여서 자백시켜놓고 그 뒤에 죽일까봐? 와 진짜. 아니 사람을 죽임으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일단 죽여놓고 보잖아 니네들은. 에? 외침과 실천이 일치하기는 지랄. 아니 뭐 상은 받았지 뭐 그 상이 총알이라서 문제지. 에? 아유. 과거는 불문에 붙이고 순순히 불기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엄청난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진한파의 또 한 번의 공작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당 무장 특무 공작대장으로 있다가 이 진한파에게 포섭이 돼서 중공군으로 투항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한 국민당 특무의 이야기입니다. 중공 특무비사 제5부 투항자의 말로 축비 사건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